검찰개혁을 전당대회 승리 도구로 삼으려던 정청래. 하지만 김민석 총리의 한마디에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정청래는 페이스북을 4번이나 도배하며 열폭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심상치 않은 갈등 이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세게 붙었던데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어제 정부 네. 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정부는 그리고 대통령은 그래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필요한 것 아니야? 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총리실 산하 TF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당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 결과 우리는 폐지하는 걸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요 브리핑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 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당이 이제 강력하게 입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뜻 따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하세요. 사실 예. 이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돼서는 예. 이게 이견차가 완전히 확연하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 처음부터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지수사권 폐지하는 것들, 그리고 남은 게 보안수사권이었는데 이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보안수사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좀 두는 게 어떻겠냐. 요거 좀 입법부에서 한번 봐주세요 이거였지. 네.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돼요 이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가지고 전당대회 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참 고약한 프레임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해. 지금 이 프레임이거든. 네. 그렇잖아요. 네. 다 됐는데 보안수사권 부분을 서로 입장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김민석 총리가 이 부분을 아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희석시켜 버린 거지. 일단 하시라. 예, 해라.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 어차피 입법부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으니 대통령도 결정하시면 따르겠다고 했으니 하세요. 이걸 갖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무슨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하고 저는 결단해 버린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의견을 계속해서 밀어붙여봤자 이게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이게 사실 그냥 먹잇감으로밖에 안 되겠다 생각해서 던져버린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좀 적지 않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어제 페이스북을 4번을 그냥 열폭을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사실상 정말로 보안수사권의 폐해 자체를 입법부인 집권 여당이었던 정청래 지도부가 고민했던 게 아니라 요거 지금 쫙 지고 있다가 전당대회 활용해 먹어야지 이랬다가 이제 일격을 당한 거 아닌가. 사실 뭐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입법 절차 거쳐서 통과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견이 있을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어제는? 왜냐면 정책 슬로건으로 이제 이용 못 해먹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7월 17일 전에 끝내자 이제 시점을 막 박으면서 얘기를 하고 네. 정부안 제출을 안 했다는 걸로 지금 떠넘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좀 조금 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그 메시지들 네,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 좀 해주시면. 일단 이제 총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우리가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도록 하겠다. 근데 정부안 제출 안 할 테니까 국회에서 이제 법안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했는지 화가 났는지 알 수 없는데 페이스북을 연달아서 4번을 올립니다. 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그러려면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 총리는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
재헌절 이전에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페이스북을 올립니다. 김 총리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이라고 하면서 정부안은 제출 안 한다고 했다. 우리가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를 할 테니까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페이스북을 올리는데 정부 안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다. 국회로 떠넘겼으니 네,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번 더 올립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 세월을 한 건 아닌지 참 그렇다.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 시간 끌기 온 꼼수가 아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싶은 거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정부가 알았어 그럼 국회 해. 여당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화가 난 거 맞나요?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분은 이제 온 생각이 그 전당대회 유불리에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거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안수사권이라는 것을 존치하냐 마느냐를 이런 뭐라고 할까요? 표 계산으로 정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보안수사권을 왜 폐지하고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할까 말까 할 건데 네가 해. 뭐 이 얘기밖에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만약에요. 정부가 정말 손 떼고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완전 폐지 쪽으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이게 시행이 되면요. 이 정권 무너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에서 정권이?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그럴 만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권을 재창출하기가 어려울 상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게 큰 건데 이걸 이렇게 거의 이건 졸속이라고 봐요.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냐 폐지하냐에 대한 국민적 어떤 여론 수렴도 안 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만약에 폐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들어주지도 않고 아까 축구협회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강행을 했으면 벌어질 상황이 뻔해요. 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 치열한 다툼 끝에 한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 때문에 김민석 총리도 그래 그럼 우리도 폐지야. 근데 국회에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됐다면 국민들이 이거 다 보신단 말이에요. 뭐 경찰서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뭐 고소고발 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벌써부터 나온 얘기가 경찰 출신 변호사가 벌써부터 굉장히 뜨고 있고 수임료도 많이 받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이 정권이 오래 남았잖아요. 저 김민하 평론가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한심하죠. 이 상황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권도 여당도 이제 한심한 집단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누가 뭐 경찰 가겠어 뭐 이렇게 좀 비유해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도 경찰서 갈 수도 있어요. 나 가야 돼요. 고소당해가지고. 여기 다들 다니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니까는 사실 항상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기분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니야. 교도소 담장 바깥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한 번에 해야 아무튼 되는데 경찰서는 행정 처리가 안 되고 간다. 있어서. 네. 네. 그리고 JTBC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그만 보내요. 자꾸 왜 이렇게 자기 아니 예를 들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범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졸속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이 말씀하신 대로 정권 재창출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건데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상당히 큰데 또 김민석 총리도 이렇게만 가는 건 좀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뭐 원인 제공은 정청래 대표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아니라는 게 지금 원래는 이 정부 1차안 중수청과 그다음에 공소청 만들 때 1차안 나온 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당이 반발하니까 2차안 낸 게 있었고 네. 2차안 낸 거에 대해서 당하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강경파들이 이걸로 만족 못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도장 찍는 데까지 간 거잖아요. 그 스토리가 앞에 있는 상황이 요까지가 3월 달입니다. 그 3월 이후에 대통령이 도장 찍은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강경파 얘기까지 다 들어줬으니까 이 내용대로 한번 정부가 안을 마련할 테니까 그 정부안을 그러면 여당이 도장 찍으시오. 요 얘기로 간 건데 네.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 정확히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네. 복수안을 만든 걸로 알아요. 그동안 언론 보도되기로는 예. 1.
대통령 얘기대로 보안 사건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 네. 이 아예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하되 네. 요구권으로 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요구권을 했을 때 뭐 부족한 점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완하고 네. 저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떼우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 포함해가지고 복수안을 만들어서 당에 갖다 내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김민석 총리가 밝혔듯이 당에서 이제 그거는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소영조 소장님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이용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보안 사건 이 복수안 가지고 당내 논쟁 붙어버리면 5월 달에 6월이 선거인데 5월 달에 선거를 또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루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저는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왔으면 보안 사건 얘기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이거 전당대회에서 저 말을 또 시킨 거잖아요. 보안 사건 완전 폐지를 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국회가 논의해라라고 해서 쟁점화 안 시키려고 한 건데 이걸 쟁점화 시킨 게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러면 김민석 총리도 이거를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네.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이 되긴 되는 거냐?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정부한 기본적인 아니 정부는 이제 다수의 어떤 부처와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좀 총론적인 것들을 낼 수 있지만 국회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총론을 모아가지고 단일한 법안을 특히 형사소송법 같은 복잡한 법에 대해서 단일한 안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만들려면. 네. 그러면 10월 달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출범을 하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유지가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든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한심하다. 이렇게 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뭐 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뭐 피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지만 안 됐다. 아니죠. 아니에요? 뭐 각이 세워져서 전당대회까지 이슈가 끌고 아니 그러니까 가지는 걸 원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익을 떠나서 네, 검찰 내일- 개혁안에 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했고 네. 그 이제 김 총리도 동의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된 성공한 거죠. 거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화가 그러니까 나냐? 내용을 아니지. 이게 싸움이 계속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내용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쉽게 진정성이 얘기하면. 없었다. 이걸 그러니까 싸우려고 했었다. 그렇지. 이거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무력화되니까 화가 났어요. 저희 처음에 김민석 총리가 이거 받겠다 정부가 그러면은 입법부가 너 뜻대로 민주당 뜻대로 줄 테니까 하세요 이렇게 한 거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말한 대로 이미 국회에서 수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안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정부안을 낸다는 게 속도만 늦출 뿐이니까 굳이 안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알아먹어요. 사선 의원 정도 되면.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환영합니다. 시행령 잘 보강해 주십시오 하고 끝냈어. 그게 몇 시냐면 15시예요. 어제. 오후 3시. 예. 그걸로 끝내면 돼요. 환영합니다 하고. 그러면 내용이 충족되니까 자기 뜻을 겠으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나 이거 지금 근데 이거 인재 시장인데 이거 뭐야 이게 내 최고의 화두고 지금 딴지 게시판에 이거 보안수사권 검찰개혁으로 한참 내가 불을 붙여놓고 투표까지 했는데 이거 민망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오후 6시에 또 한 번 올려요. 왜 정부안 제출안에 떠넘기고 또 오후 7시에 또 올려요. 그러니까 막 열폭입니다.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그리고는 이제 오후 9시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게 네. 반야신경을 올려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감정이 올라오는 게 이게 전당대회에서 내가 한 방 먹었구나라는 것이고 그 즈음에 발표났던 게 7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속보가 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시작부터가 꼬이기 시작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당 의원들은 왜 가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가만히 근데 있지 않아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구도도 구도인데 저는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계속 이제 네.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약간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원들도 이제 전당대회 구도 속에서 움직이니까 네.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뭐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은 소영조 소장님처럼 제 소영 소장님이 누굴 지지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럼요.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죠 마음속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해요. 아 그렇죠. 뭐 요즘에는 친정청래라고 이제 도장 찍힌 사람들 언론에 의해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나는 친명입니다라고 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친명이라고 네.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입장 비판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청래 대표 이제 지지하는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을 얘기할 거고 그럴 건데 네. 제가 여기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지금 국회에서 이거를
논의해가지고 수기해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시오라고 하면 아마 못 만들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안에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지금 있어요. 김용민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놓은 안이 있다. 네. 그래서 나를 법사위원장을 시켜주면 오늘이라도 이걸 처리하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언론의 다수의 그동안의 보도는 김용민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다 해왔는데 그러면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김용민 의원은 물론 원구성 협상이 뭐 잘 돼야 되겠지만 법사위원장이라는 거를 약속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으면 전당대회를 안 나가는 건가? 이런 의문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라는 거고. 근데 그러면 김용민 의원 안으로 좋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 안으로 도장 찍어서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하면 그러면 잘 논의가 되는 거냐? 문제는 이게 시민사회 아니라고 했는데 시민사회에서도 다 동일하게 의견 통일이 안 되는 아닙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민주당은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엄청난 책임을 뒤집어 쓰고 이 정치적으로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또 하나 글을 올렸거든요. 네? 1시간 전에. 그래요? 네.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돌파합시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내용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범민주연합이라고 범진보연합? 범민주진보연합. 그럼 이제 뭐 조국혁신당. 네. 그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함께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되었다. 오늘 공동 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네. 저도 공동 발의에 동참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법안 한번 올라오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어떻게 정교하게 세팅을 했는지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내용을.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크게 두 개의 틀인 거잖아요. 이걸 전당대회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정치적 분석이 있는 거고 보안수사권을 실제로 이제 완전 폐지했을 때 올 후과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여론조사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안수사권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폐지에 대한 이제 그 여론을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가 22, 23일에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일반 여론조사 결과 그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이 47.7%가 나왔어요. 근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31.3%가 나왔어요. 근데 이 논의가 한 1년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막 논쟁이 되면서 국민들도 이제 적당히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상태인데. 경찰에 대한 견제. 그렇죠. 왜냐면 이것만 네. 두면 사건 이거 진짜 수사를 안 해도 문제. 좀 부실하게 해도 문제, 엉망으로 해도 문제, 기소가 안 돼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도 최종적으로 관문 하나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명계 이건태 의원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뭐 강도 높은 비판을 좀 쏟아낸 게 있었군요. 네, 근데 이건태 의원의 비판은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서영주 소장님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요? 비슷했어요? 아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이라니? 아니 국회로 떠넘겼다니? 또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이재명 이런 정부를 이야기를 의심하냐? 네,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요거는 앞으로 당내에서 더 붙을 게 있어야 아니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이제 좀 맥이 빠졌죠. 맥이 빠졌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맥 연구소 맥이 빠졌는데. 저는 빠졌잖아요. 이제 제가 빠지면 이제 보안 수사권 검찰 개혁 문제는 그렇게 이슈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에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이 말하자면 프레임으로 살려나가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이미 하나로 해서 가니까. 네. 뭐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검찰 개혁을 해냈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향후에 이 새로운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네. 이제 개혁의 과제는 없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가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을 이슈가 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